이번에 권영국 후보님의 득표율에 대해서는 만족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보니까 후원금이 2030 여성 계층으로부터 하루 만에 36,100건 13억을 걷어들이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말씀 해주시죠. 근데 대부분 사연이 뭐 표를 못 줘 미안하다는 일종의 어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지는 하나 표는 줄 수 없었던. 그렇죠. 그 마음인데, 그런데 그 입금자명이 이런 게 있어요. 예, 상당히 많은데 건설 노동자 또는 뭐 성폭력 피해 생존자 40대 또 20대 나는 어떤 그 저기 뭐냐. 저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는 20대 여성 이런 예금주가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전달이 됐구나. 네. 물론 이번 득표율은 사실은 실망스럽습니다. 최소 3%는 넘겨야 다음을 또 이 TV 토론을 기약할 수가 있는데 그 점이 조금 뭐 목표 달성이 안 됐는데 대신 한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거는 우리가 표를 못 줘서 또 이제 저기 너무 좀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이게 이제 연대 회의의 그 선거 자금을 이제 메우는데 쓰게 돼가지고 다행히 빚은 안 지게 됐어요. 살림살이가 확 낮은 건 아닌 뭐. 이 돈은 예를 들면 정의당에 빚이 많잖아요. 그런데 못 써. 이거는 선거 용도로만 쓰게 돼 있는 후원금이니까 아쉽네요. 여기서 다 써야 돼, 끝내야 돼 그냥. 아쉽네요. 그러면은 여전히 그 살인적인 빚더미는 해결이 안 되는 건데, 근데 그건 또 이제 나중에 이제 당원들한테 호소하고 뭐 입당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요런 데서 어떤 표와 돈 못지않게 뭐 우리가 항상 이번 대선의 의미를 뒀던 거는 언제부턴가 표 계산은 하지 말자. 이거는 저기 이번 대선이 이제 민주당이 중도 우파 보수 실용주의를 외치면서 자칫하면은 그 이번에 내란 때 투쟁을 했던 광장이 소외될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처했던 거였다. 아시다시피 광장의 맨 앞줄은 주로 여성들이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뒷줄은 주로 노동단체들이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오랜만에 소수자들이 기죽어 살다가 광장에서 한껏 가슴 펴고 우리 얘기를 해본 오랜만에 열린 해방의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2017, 16년 탄핵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항상 이렇게 광장에서의 어떤 숨죽여 있던 시민들이 막 그 열정의 에너지가 솟구쳐 와도 막상 선거 때가 되면 이분들이 안 보이고 이제는 저 또 어떤 기존의 기성 정치인들의 주인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장 세력은 항상 그게 상실감인 거야. 막상 큰 저기 선거가 열리면 우리는 사라진다. 그런데 이제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소외되는 이번에 민주항쟁의 주체들을 다시 공론장으로 불러서 호병을 해주고 초청을 해줌으로써 그분들한테 그 마음을 아파하는 마음들을 일단은 만들어져 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가 그 사람한테 들릴까? 또 뭐 사실은 일용직 노동자다, 또 뭐 말은 자영업자라 그러지만 화물 노동자 같이 사실상 고용된 사람들이라든가. 또 비정규직이라든가 여러 이런 어떤 그 한 1,300만 되는 권리방 노동자들은 이런 TV 토론 볼 시간도 없어요. 특수 고용 노동자. 예. 그 볼 시간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인사말을 쓸 때 저도 참 그 메시지를 많이 고민했는데, 쿠팡에서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한 청년 노동자가 씻기도 전에 다시 배달앱을 키는 그 청년에게 우리의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마한 거는 권영국 저는 이런 말 그 청년에게 말을 걸고 싶다. 그리고 어깨에 손을 얹고 당신 삶도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출마한 거고 내 말이 들렸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사회에 그래도 서민이고 땀 흘려 일하면서도 땀의 대가가 좀 제대로 나한테 전달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목소리를 들려준다. 말을 건다.
이런 걸로써 우리 대선 목표는 다 충족이 된 거다. 이번에 너무 선전하셨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놓고 더 이상 여론조사를 안 봤어요. 그건 이제 내란 세력은 거의 응징이 됐다고 보고 해서 이제는 남아 있는 거는 오히려 이런 내란 계엄 사태에서 가장 큰 피해자들이 그분들이 공론장으로 호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우리 정치하는 이유이자 목적이자 사명이다. 이렇게 된 거죠. 저도 경기도에서 근무를 할 때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그다음에 비정규직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분들의 좀 실상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참혹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뭐 한 40년 넘게 살면서 그런 노동에 처해 있는 분들의 환경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행정을 하면서 그 접하는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딴 세상에 사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외국인 노동자분들 중에 이제 제대로 주거 시설에 거주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비닐하우스 같은데 주무시다가 그렇죠. 사고가 났죠. 비닐하우스에서 이제 추위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있었어요. 그 큰 문제가 됐었죠. 예,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택배 뭐 이 배달이라는 게 하면 할수록 교통 위험률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뭐 한 달에 많은 돈을 벌어도 정말 다치거나 또 생명을 잃거나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노동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적 안정망이나 배려 이런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죠. 매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1차 토론 끝날 때 김문수 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안법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 날 SPC에서 바로 거기서 여러 사람이 죽어나갔던 데서 또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차 토론 때 이번에도 또 중대재해법은 악법이다 또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지도 않아가지고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또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김용균 씨가 6년 전에 사망할 때는 하청이었는데 이번엔 재하청 그 업체에서 사망했더라고요.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일은 그냥 그거 계속 그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이 아사가도 비용적으로 저렴하면 과감하게 그렇게 쓰는 게 사실은 비정규직 문제였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힘든 일, 더러운 일, 위험한 일을 외주화하는 구조적인 문제 이걸 얘기한 건데, 그런데 개선은커녕 이번에 하청이 아니라 재하청에서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원청 정규직의 산업재해는 거의 없어요. 이제 거의 다 잡혔어요. 노조가 주로 있는 어디서 거죠. 터지냐? 하청. 하청기업이나 비정규직에서 터지는 거지. 그쪽이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힘들고 더러운 일은 다 외주져 버리고 이렇게 비정규직한테 맡기고 그러니까 가장 힘들고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위험한 일은 가장 힘없고 가장 그 대가를 못 받는 그런 어떤 노동자들이 감당하는 이런. 그래서 저는 지난번 대선 때도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가 가장 먼저 한 첫 일정이 뭐였냐면 모 학교의 청소 노동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거였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코로나 시국에 뭐 택배나 배달 수요가 많이 늘다 보니까 대학교도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는 게 아니라 주로 많이 배달을 해 먹더라고요. 그렇죠. 그러거나 도시락을 시켜 먹든지 그러다 보니까 청소 범위와 청소 그 쓰레기량이 엄청나지. 3배, 4배로 늘어나는데 인원은 그대로였던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2년, 3년을 보내다가 청소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하셨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그 있었죠. 현장을 가셔서 그것을 청취를 하고 이제 소통을 하고 대안 제시를 하셨는데 제가 참 이제 그분들이 막 간담회를 하면서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본인들이 그 매니저와 간담회를 하는데 정장을 입고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좀 안 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매니저들이 이제 이 청소하는 사람이 땀 흘리고 오고 그러면 그렇지. 냄새가 난다. 그래서 그렇지. 이분들한테 이제 정장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다 씻고 그렇지. 난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그건 또 어떻게 보면은 근무 시간에 포함도 안 되고 그 옷을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서울대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번에 취임 선서를 할 때 국회 근무하시던 청소 노동자들, 방호관들, 경호관들에게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찍는 게 저는 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아니 그렇죠. 그런 것들은 참 우리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데, 근데 이런 걸 한번 좀 철학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